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전달하고자 경희의료원과 롯데백화점 노원점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롯데백화점 노원점 고객지원실 황은영입니다. 그리고 대역배는 경추 척추질환의 명의 경희대학교 병원 경영학과 강영준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의료원 정형외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요즘에 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제 활동들 많이 못 하시고 예전보다도 훨씬 이제 관절 부위, 특히 척추 부위, 목하고 허리 부위 통증 많이들 호소하시고 계신데요. 그 부분 오늘 질문도 받고 설명도 드리면서 자세히 한번 논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교수님 본인 우리 소개부터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경희의료원 정형외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척추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는 보통 수술을 전문으로 하긴 하지만 수술 전문으로 대상을 되는 환자는 보통 한 10% 정도 내외고요. 대부분 한 90% 정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수술적 치료까지는 필요 없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희의료원에서 척추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현대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그 목과 허리 질환이죠. 특히 그 통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또 아프고 그 원인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몸의 중심인 척추 건강에 대해 정형외과 강경준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동물들은 목이랑 허리를 많이 아파하지 않거든요.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발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중력을 최대한 저항을 낮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직립보행을 하고 손을 쓰고 또 활동들을 하고 허리도 수그리고 목도 수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하고 허리 통증은 이제 평생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빠지는 걸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 통증을 가지고 사실 필요는 없거든요. 통증은 어떻게 저희가 잘 끌어안고 조절하면서 생활하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오신 건강 특강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목하고 허리 건강을 위한 10계명이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10계명 저는 이제 종교를 다니지는 않지만 10계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원칙적인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반드시 지켜줘야 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 환자분들도 허리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제가 10계명 약을 이런 책자들을 드리거든요. 10계명 책자를 드리면 10계명 책자에 왜 안 따랐냐고 뭐라고 나무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 10계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목하고 허리 건강은 저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상당히 이제 훨씬 환자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렇게 시작이 됐냐면 10여 년 전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게임방이라든가 그 사무일 같은 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디스크 환자 5년 새 37% 급증. 특히 허리 질환은 예전부터도 많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는 특히 목하고 허리 중에서도 목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목 환자들이 최근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진, 제 연구실 방에도 붙여놓은 사진인데요. 엑스레이로 조금 징그러울 정도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을 앞으로 내밀고 허리 구부러지고 허리가 곡선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유지가 되고 목하고 등이 구부러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에 목에서 소리가 이렇게 딱 소리가 나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소리 나는 자체는 크게 저희가 문제를 보지는 않고요. 소리 나는 거가 만약에 통증하고 연관성이 있게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기면서 소리가 계속 난다 아니면 소리가 아주 크게 나면서 다른 사람이 들릴 정도로 문제가 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소리 나는 자체로 크게 문제를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관절이 약간 어긋났다가 다시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관절 자체의 움직임 때문에 소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소리 나는 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앉아 계시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사진을 한번 인터넷에서 잘 찾을 수 있거든요. 한 장 복사해서 저도 제 연구실에 저도 항상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 자세 피하려고 이럴 수 있도록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모니터를 볼 때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내밀지 말고 이제 모니터를 봐야 저희가 된다는 요즘에 이제 거죠. 모니터를 안 보고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니터를 보긴 보되 최대한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높이는 눈높이보다 너무 높으면 또 목 뒤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를 조금 더 높여놓으면 자세가 이럴 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모니터, 뭐 아예 방향이 아래쪽에 내려지게 되면 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더라도 책꽂이를 사용한다든가 모니터도 눈높이보다 약간 눈높이보다는 약간 그 정도 유지를 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가슴을 활짝 펴고 하늘을 보자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무슨 큰 꿈을 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척추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가슴을 피게 되면 등이 좀 펴지게 되거든요. 가슴을 이제 움츠리지 마시고 펴게 되면 등이 조금 펴지게 되거든요. 등이 펴져야 허리 곡선이 나타나게 되고 목 곡선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활짝 펴고 하늘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세요. 그래서 목통증 10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10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을 오랫동안 숙이고 있지 말라고 당연한 건데요. 숙이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머리 중심이, 귀의 중심이 몸통 위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의 중심이 몸통에 와 있어야 되는데 숙이게 되면 한 30%만 이렇게 숙이게 돼도 머리 무게가 보통 5kg 정도 보거든요. 근데 30도만 숙이게 돼도 한 3배 정도, 그럼 15kg죠. 10kg 쌀을 머리에 더 들고 있는 거예요. 30도만 숙여도. 60도를 숙이게 되면 5배 내지 6배 무게를 실립니다. 그러면은 20kg에서 뭐 30kg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0kg짜리 쌀을 쥐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머리에 부담이, 머리가 무거워지는 것 때문에 목이랑 등이랑 허리까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을 숙이지 않는 게 최대 관건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실 때, 그래서 안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또 글씨가 스마트폰은 작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기 때문에 점점 네. 숙여질 수밖에 없는데, 좀 아시는 분들은 뭐 다른 교수님들도 설명하실 때 아예 하늘에 대고 이렇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것도 조금 약간 뒤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 뒤쪽에 그렇게 너무 무리된 자세보다는 항상 눈높이보다는 약간 낮아지면 고개는 숙이지 말고 눈만 살짝 내리깔고 볼 수 있게끔, 작은 모니터보다는 조금 큰 화면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상당히 저희 정형외과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인데요. 이 머리의 중심이 귀 딱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귀 한가운데가 몸통 위에 옆에서 봤을 때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전신적인 밸런스가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숙이는 거랑 목을 앞으로 쭉 내미는 거, 저희가 그 거북목 자세라고 얘기하죠. 거북목 자세가 영어로는 forward head posture거든요. 머리가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몸통 위에 유지할 수 있게, 뭐 몸통 위에 유지해도 조금씩은 나빠질 수밖에 없겠는데, 몸통 위에 유지하게 되면 가장 생리적으로 덜 손상이 올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터를 최대한 가능하면 높이고, 스마트폰은 가능하면 시간을 줄이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보실 때도 숙여서 보지 않게끔 아예 책상을 좀 높이거나요, 책꽂이를 이제 책 받침대를 유지하게 되면 이렇게 안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세울 수 있게. 저도 이제 수술장에서 이제 고개를 많이 숙이고 수술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뭐 치과 선생님들이라든가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고개를 많이 숙이고 일을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이지 않게끔, 그래서 저도 수술대를 이렇게 숙이지 않으려고 거의 이만큼까지 높여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다른 조절을 또 해야 되겠지만 고개는 덜 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개가 매우 중요한데요. 네 번째인데, 베개는 높은 베개는 절대 비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베개는 머리에 비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머리에 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목이나 등에 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이나 등에 비시게 되면 가슴이 저절로 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개 저절로 뒤로 젖혀지거든요. 처음에는 이 자세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시간을 조금 더 자꾸 습관처럼 해보시게 되면 그 자세가 훨씬 편합니다. 그 목 자세 중에 그 목탁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목탁은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막 권장드리진 않는데 목탁 같은 거 쓰면 조금 강제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네, C자 딱- 형태를. 네. 근데도 그런 걸 쓰고도 굉장히 좋아졌던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마음적인 심리적으로 위안인가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자세 자체가 네. 솔직히 베개만으로 C자형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높은 베개 비시는 분은 절대 근무를 하셔야 되고요. 목이나 등에 베든다. 이 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컴퓨터를 하면 목과 어깨 쪽에 찌릿한 아픔이 오는데 이건 네.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컴퓨터를 볼 때 목과 이제 찌릿한 아픔이 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가 중요한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목을 앞으로 목과? 내밀거나 숙이면 그렇죠.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고요. 뭐 머리에 10kg짜리 쌀 한 번 뭐 쌀이 안 되면 뭐 아령 같은 거를 하나 이어놓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위험한 증상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까지 쫙 저려 내려가는 증상까지 손끝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면 이제 그건 디스크 가능성이 꽤 높으시고요. 목이랑 여기 승모근 정도, 어깨 부위 정도까지만 아프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일단은 말씀이실까요?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 수준은 아니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몇 가지 자세라든가 뭐 평소 생활 습관, 운동 습관 같은 거 잘 지키시면서 뭐 모니터 볼 때, 스마트폰 볼 때, 책 볼 때 그런 거 좀 지켜주시면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베개를 빌 때 목을 이렇게 뒤통수를 베는 게 아니고 우리 목에다 벤다라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제가 좀 베개 해주시면. 부분은 뒤에 네.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거라서 질문도 그럴까요? 또 주셨는데 네. 다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어깨를 펴고 주기적인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이고요. 계속 10개가 거의 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요. 조금씩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스트레칭 방법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특히 하늘을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늘 보게끔 한번 우리 함께 하신 좀- 고객님 따라해 보면 네. 어떨까요? 예. 손 끝을 고개를 모아서요. 네, 한 두 손을 15초 모아서 이상, 15초 이상 해주셔야 혀 됩니다. 끝에다 한번 올려놓으시고 15초 이상 쭉 당겨주시면 네, 좀 15초 이상 해주시는 게 모든 스트레칭은 이게 좀 뭐 스트레칭 할 때면 이렇게 한 번씩 튕겨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스트레칭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네. 꺾듯이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이렇게 네. 튕겨서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요. 시간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는 항상 10초, 15초.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한테 스트레칭 할 때 20초 이상 해라고 말씀드려요. 20초까지 얘기를 해야 뭐 10초, 15초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튕겨서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한 번 할 때 한 15초 이상 쭉 해주셔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스트레칭도 다 마찬가지고요. 좋은 걸 배웠네요. 네. 튕겨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쭉 15초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신체 밸런스를 유지하고 유산소 운동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밸런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도 그렇고요. 네. 등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일자형으로 나와 있게끔 유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자형을 유지하기가 생각보다는 어렵거든요. 자꾸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벽이 있으면 벽에 딱 붙게끔 벽이 나타나면 그냥 벽에 한번 붙는 거예요. 머리에 등, 목, 허리까지 딱 붙인 다음에 딱 붙인 다음에 일자가 될 상황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걸어다니시거나 일상생활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마사지 매우 좋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뭐 아직도 상식적인 얘기인데 제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요. 식사 잘하시고 운동하고 수면 잘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수면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수면이 재생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몸의 신체의 재생 효과. 신체가 재생을 하려면 수면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특히 수면 시간도 어렸을 때 애들한테 키 크라고 10시부터 2시 사이에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자는 건 어렵겠지만 일찍 주무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최소한 12시 이전에, 11시 이전에
그 시간을 좀 지켜주시게끔 해서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목 디스크랑 어깨 질환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깨가 아파요. 그럼 재환자 저 척추 질환 전문인데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깨는 정확하게요. 여기 부분을 잡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목 아프시다는 분들은 여기를 잡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어깨가 아닙니다. 여기는 척추 질환 전문 선생님께 가서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 아프신 분들은 어깨 전문 선생님께 가서 보셔야 돼요. 그게 구별점입니다. 그다음 10번은 아주 이제 암으로 치면 이제 말기 디스크 환자인데요. 손에 힘도 빠지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일상생활이 이제 제한이 심해질 정도로 전신 통증이라든가 아주 심한 경우 대변 소변도 손상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전문의를 보셔야 됩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베개 높이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논문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면 이제 연구 논문들을 찾는 이 사이트인데요. 바로 누울 때는 한 5cm 남짓, 그 다음에 옆으로 누울 때는 약간 높은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깨 높이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울 때는 조금 약간 높게, 똑바로 누울 때는 머리에 뒤통수에 받치시는 게 아니고 목이나 등에 받치시게끔. 그래서 재질은 라텍스가 조금 더 좋다는 게 깃털보다는 그게 연구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요런 베개인데요. 목 밑에까지 받쳐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 밑에까지 받쳐주는 게 여러 가지 가슴도 펴지고 목도 정상 곡선을 유지할 수 있고 유리하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베개 높이는 몇 cm가 괜찮다고 준비해줬는데 아까 5cm. 그래서 똑바로 누울 때랑 옆으로 누울 때가 다른데요. 네. 똑바로 누울 때는 높은 건 아주 안 좋고요. 대략 5cm 정도. 5cm 정도. 답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논문들 아직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좀 낮게 5cm 정도 목이나 등에 베라. 그 다음에 옆으로 누울 때는 한 10cm 정도. 네. 실제로 경추 목베개를 사용하면 좀 좋아지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베개를 재환자분들은 거의 목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보통 한 20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냐면 좋다고 하니까 다 공부하시죠. 아니요. 이거 써도 불편하고 네. 저거 써도 불편하고 이거 써봐도 불편하고 어쩔 수 없이 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베개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무슨 어떤 특정 상품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베개가 매우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칙을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똑바로 누웠을 때는 목을 펴고 등을 펼 수 있게끔 목이나 등에 받쳐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옆으로 누울 때는 조금 높게끔. 가운데가 좀 낮고 옆으로 조금 높게 올라온 베개 괜찮다고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가 건강 관련돼서 어떤 운동을 하셔야 되는지 계속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 다른 이제 방송에서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보행 관련된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걷는 운동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이 드시면 이제 아무래도 보행도 줄어들게 되고 뭐 운동 자체 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걷는 생활이 안 되시면 이제 일상생활이 잘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걷는 거를 약간 보폭을 좀 느리거나 속도를 좀 빠르거나 팔도 조금 힘차게 흔들려고 그러잖아요. 파워워킹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걸음 자체를 조금 힘있게 체중도 부하될 수 있도록 그럼 뼈도 튼튼해지고 근육도 튼튼해지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천히 이제 안 걸으시는 것보단 걸으시는 게 좋지만 걸을 때도 조금 보행도 넓히고 속도도 빨리 하고 팔 운동도 되겠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근육들을 좀 상승시킬 수도 있도록 근육량이 결국은 연세 드셨을 때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디스크랑 연골은 망가지면 손상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인터뷰했던 내용들도 조금 보폭을 조금 더 넓혀서 걸어봐라. 훨씬 더 근육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 증상 감별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팔을 이렇게 들어서 만약에 팔이 저린데 팔이 이렇게 들어서 증상이 좋아진다.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고객님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네, 고객님들 팔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올릴까요? 그냥 편하게 드셔서요. 편하게. 머리 위에 올리시거나 어깨 목 뒤에 이렇게 올리셔서 네. 팔이 불편했을 때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감별하거든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편하면서 증상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목 디스크 가능성이 좀 있는 편이고요. 팔을 들었을 때 더 불편하다 어디가 불편하고 아프다 그러면은 어깨나 팔 쪽 문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을 들었을 때 아무 통증이 없을 때는 괜찮다라는 말씀이시고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을 때는 네.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네, 어깨 문제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깨나? 팔이나 네. 이런 관절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큰 병원 가시면 파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어깨도 팔도 한번 들어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구별을 하시고 어느 교수님 봐야 돼, 어느 파트를 봐야 될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요즘 너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올렸을 때 이 끝까지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사실 살짝 좀 불편하고 아까도 아프다라는 느낌이 말씀드렸듯이 요게 네. 여기 만지신 분들은 어깨 질환 가능성이 높고요. 어깨요. 네, 목 네. 통증은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프거나 아니면 쫙 절여 내려가는 부분. 저는 목이 아니고 네. 어깨에 문제가 질환자는 있는 한 일도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또 신문 캡처를 좀 해왔는데 또 너무 무리하시거나 운동을 너무 무리하시거나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특히 연초에 뭐 작심삼일 있잖아요. 맞습니다. 엄청 맞습니다. 운동들 네. 많이 이번에 또 강의 듣고 또 운동하시려고 또 막 그러신 분들 계신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시지 말아요. 무리하면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짧더라도 조금 고강도로 짧게 하시는 걸 저는 운동하는 거를 좀 권장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은 이제 허리 건강은 또 십계명입니다. 뭐 대동소이한데요. 조금씩 달라지고요. 허리는 제일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최대 관건입니다. 앉아 있으면 허리가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앉으면서도 가장 허리를 최대한 쫙 펴가지고 뭐 저는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 가장 쉽게 말씀드리게 머리에 헬륨가스가 차 있어가지고 머리가 붕 뜨는 느낌. 그러면은 이제 목도 펴지고 허리도 펴지거든요. 붕 뜨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거 하루 10일 보더라도. 네, 계속 하면서 뭔가 일을 하기는 근데 이렇게 어려울 것 되면 같네요. 굉장히 자세가 네. 편해집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세요. 앉아 있는 시간을 그래서 안 앉을 수 없어요. 저도 외래 볼 때 당연히 앉아서 뭐 책 볼 때 당연히 앉아서 하는데 그래서 기준점을 제가 드린 점은 한 30분 이상 앉지 마라. 뭐 계속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요. 30분이면 한 번 일어나서 허리 펴고 목 펴고 한 번 털어주고 다시 앉아라. 30분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좀 자기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양반 다리 쪼그리고 앉는 거 안 좋으신 거 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양반 다리랑 쪼그리는 자세는 인생에서 없애셔야 돼요. 우리나라랑 동양 사람들만 일부 하는 자세거든요. 외국 사람들 이런 자세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걷는 운동만으로 부족하고 허리 운동을 해야 되는데 허리 운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허리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스트레칭을 좀 위주로 하시고요. 대신 하체 운동, 허벅지 운동하고 엉덩이 근육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을 아까 뭐 걸음걸이를 좀 강하게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스쿼트 같은 걸로 하실 수도 있겠고요. 대퇴 사두근 운동 같은 걸 하실 수도 있겠고 그래서 하체 운동이 하체가 어차피 허리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허리도 같이 좋아지실 겁니다. 체중을 1, 2kg만이라도 줄여보자.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도 뭐 당연히 상식적인 건데 체중 줄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보통 한 1, 2개월, 2, 3개월마다 외래에서 한 번씩 환자분들을 뵙는데 크게 욕심 안 부리고요. 다음번에 1kg, 2kg만 줄여갖고 오세요. 그렇게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목표를 좀 낮춰서 그런지 조금 그래도 노력하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5kg, 10kg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1kg, 2kg 그 정도. 흡연은 명백하게 디스크 퇴행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허리를 구부린 채로 물 건드는 게 이제 허리 가장 안 좋은 자세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래서 허리 구부리고 물건을 드는 거는 허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세예요. 네, 그러니까 망가뜨리고 싶으신 분들은 허리를 구부리고 물건을 드시면 되겠는데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러시면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허리는 편 상태로요. 물건을 드시더라도 집에서 뭐 가벼운 물건을 들더라도 허리는 편 상태로 물건을 드시는 거예요. 그럼 몸을 좀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러면 무릎이랑 고관절에는 부담이 더 많이 갈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안 좋은 데는 허리를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허리는 최대한 펴고 다른 관절 근육을 이용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댁에서도 이제 보면 화분 같은 거 들 때도 다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드는데 그게 안 좋다라는 말씀이신 듣더라도 거예요? 화분을 안 들 수는 없죠. 화분이 있으면. 근데 최대한 가까이 최대한? 붙여가지고 허리는 펴시고 다리 힘으로, 팔 힘으로 이용해서 다른 부위를 좀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허리 동안 구부리고 머리 감는 자세는 피한다. 머리 감을 때 아프다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머리 감을 때 허리는 구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 뭐 머리를 어떻게 감냐. 오늘 아침에도 허리 구부리고 나와니까 여성분들 또 많으시잖아요. 뭐 네. 머리도 기시고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데 샤워기로 하시든가 아니면 뭐 목욕탕에 작은 의자들이 있어요. 놓는 거. 앉아서 차라리 허리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준 상태에서 하셔야지 허리가 아픈데 허리를 계속 구부리면서 하는 거는 아까 머리 한 20도, 30도만 구부려도 6배 이상 무게 높이 올라가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부린 자세는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 감는 자세 피하시는 거랑 의자 오래 앉을 때는 주머니에서 모든 물건을 좀 빼고 시작하자. 좀 최대한 가까이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뭐 지갑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그러면 잘 안 붙어지잖아요. 뭐 옷이 뭐 두껍거나 그래서 뒤쪽까지 쫙 붙여서 앉는 거에 대한 역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무리한 운동 하지 말라는 거 아까 또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 결론 가슴을 쫙 펴고 복부를 내밀고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가슴을 활짝 펴시고 고개를 똑바로 드시는 게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건 뭐 설명을 100kg를 가정했을 때 아까 앉았을 때는 당연히 한 1.5배 100에 비해서요. 앉아서 앞으로 구부리게 되면 거의 2배까지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앉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앉는 자세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특히 앉더라도 그 자세를 구부리지 않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체중 관리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3개월 목표로나 2kg만 빼겠다. 그런 식으로 딱 단기적인 목표를 짜시고 운동량을 조금씩 늘리시거나 뭐 식사량을 조금 조절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금연 부분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스크는 혈액순환이 안 돼요. 영양분이 그냥 살살 퍼져나가지 혈액이 직접 이런 데는 찢어지면 이제 피가 나지 않습니까? 디스크는 째도 피가 안 나요. 혈액순환이 직접적으로 되질 않거든요. 근데 그 주위에 혈관이 있죠. 담배를 피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혈관들이 확 수축을 해요. 그래서 아예 영양분이 가지 못합니다. 흡연은 명확하게 디스크의 적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가슴을 활짝 펴고 하늘을 보자. 큰 꿈을 가지고 애들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 목 아프시고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고요. 허리의 전만 곡선을 유지하려면 일단 앉는 시간을 줄이시고 자세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과정에 중간중간 질문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질문 조금 확인하면서 네, 지금 고객님께서 윗몸 일으키기나 그러니까 플랭크 운동은 어떤가요? 디스크 아프면 하지 말라고 하던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냐 아니면 좀 이렇게 운동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줄여야 되는지. 네, 네. 제 환자들에게 윗몸 일으키기는 뭐 추천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운동이고요.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네, 운동이라는 윗몸 일으키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허리 디스크에 더 힘을 많이 주는 부담을 많이 주는 자세거든요. 윗몸 일으키기는 뭐 살짝 배에 힘만 준다, 뭐 이 정도만 힘만 준다 이런 거는 뭐 상관없겠지만 윗몸 일으키 뭐 예전에 뭐 학생 때 하던 이런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 안 좋은 운동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운동이고요. 플랭크 운동 자체는 뭐 여러 군데 다른 데 부담은 상당히 저도 좀 해봤지만 부담이 많이 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껏 하시면 되는데 다른 데 관절 부위가 또 손상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관절 부위 잘 보호하시면서 복부나 엉덩이 근육에 힘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능력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허리가 아프신데 윗몸 일으키기는 하시면 안 되는 운동이고요. 플랭크 운동은 뭐 환자분 운동 능력에 맞춰서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모든 뭐 운동이라든가 자세라든가 뭐 항상 여러 가지를 여쭤보시는데 무슨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환자분들이 해보셔서 괜찮다. 할 때는 좀 힘들지만 하고 났더니 좀 편해진다. 다음날 좀 몸이 가벼워진다. 그럼 당연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어떤 운동이든 자기 다 자세가 있고 능력별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디스크 같은 경우 이제 수술을 그러니까 권장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떨 때 이럴 때는 수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수술을 네. 하셔야 되냐 말으셔야 되냐에 대한 기준은 뭐 항상 논란거리가 있죠. 허리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허리를 말씀드리고 목을 말씀드릴게요. 허리에는 중추신경이 없습니다. 머리, 뇌 중추신경이 있죠. 뇌가 중추신경이고요. 뇌에서 연결된 부위가 척수입니다. 척수신경이 목하고 등까지만 있고요. 등 아래로는 말초신경, 쫙 갈라진 아주 미세한 말초신경밖에 없어요. 말초신경은 회복도 가능하고요. 시간을 끌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이라고 하죠. 예, 저희 수술 교과서에는 인디케이션이라 되어 있는 그 부분은 환자분이 얼마나 불편하느냐, 운동 능력이 얼만큼 많이 떨어지느냐, 일상생활의 제한이 얼만큼 심하느냐. 왜냐하면 너무 아파서 못 걸으시거든요. 만약에 시간으로 따진다면 10분 이상 걷기 힘들다. 그럼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시는 거예요. 일상생활 10분을 못 걸으시면 근육량은 더 약해지거든요. 근육량이 더 약해지면 질환이 더 나빠집니다. 허리 질환이 더 나빠지거든요. 허리 질환이 더 나빠지면 통증이 더 심해져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이 악순환을 본인 힘으로는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이지만 10분 이상 걷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를 해보는 거고요. 조금 아프다고 수술한 경우는 허리는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목 부위에 대해서는 목은 중추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 중추신경하고 말초신경, 가운데 이제 중추신경이 있고 빠져나가는 말초신경이 있는데 말초신경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요. 통증이 있거나 너무 저리거나 뭐 일상생활을 못할 만큼 그런 증상이 있다면 뭐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90%가 좋아집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중앙에 지나가는 척수신경, 중추신경이거든요. 척수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척수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전신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척수신경이 누르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까지 가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말초신경이 눌러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10분의 1입니다. 10%밖에 안 돼요. 그 경추, 그 척수증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라이브 방송 한번 들었는데 그 추가적으로 그 경추 척추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네, 발음이- 어려운 건 네. 아닌데 환자분들이 척수증이라고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네. 그래서 머리에 있는 게 뇌죠. 뇌에 연결되어 있는 중추신경 아주 요 정도, 굵기가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이 신경이 척수신경입니다. 척수신경이 목하고 등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굵은 신경이죠. 굵은 신경이 이제 쫙 갈라져요. 이 굵은 신경에서 팔끝까지 갈라지는 말초신경, 발끝까지 가는 말초신경, 그 다음에 몸통까지 다 작은 신경들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추신경은 뭐 이해되시겠지만 중추신경이 눌리는 거랑 이 말초신경이 눌리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중추신경이 만약에 목에서 중추신경이 눌리게 되면 전신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거든요. 특히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손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하지의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본인이 느껴지세요. 근데 이제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연세 드시면 이제 뭐 손도 기능도 좀 떨어지고 걸음걸이도 좀 나이 들어서 네. 그런가 봐. 저번부터 뭐 걸음걸이가 잘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연세가 드셔서 근육량이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하고 손이 기능이 잘 됐는데 왜냐하면 손엔 근육량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손 근육량 키운다고 이렇게 손 두꺼운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손은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손 기능, 발 기능은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갑자기 떨어진다. 그러면 어디 신경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특히 손가락 이 사이사이에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은 저희가 운동해서 엄청나게 키울 수 있는 근육들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근육들이 빠진 분들이 있으세요. 이 사이사이 근육들이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사이 이런 근육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신경이 압박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근육량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데는 뭐 허벅지 같은 데는 운동을 안 하면 허벅지가 빠지겠죠. 근육량이 빠지죠. 근데 이런 데는 운동을 안 한다고 근육량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뭐 약간 젊었을 때보다 조금 줄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데 근육이 빠졌다. 그러면은 당장 진료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님들 중에 이제 연세가 한 60대 중반 되신 고객님 한 분께서 이거 꼭 좀 질문 좀 해달라라고 말씀하신 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 걸음걸이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오다리. 이게 되는데, 젊으실 때는 안 그러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허리 척추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근육량이 빠져서 그런 건지, 그러면서도 약간 허리도 조금 아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질문을. 그래서 네. 허리랑 연관성, 허리는 좀 중요한 부분 이유가 뭐냐면요. 허리랑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네. 만약에 뭐가 하지가 문제가 있으면 허리도 문제가 있고요. 허리가 문제가 있으면 또 하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다리 자체는 허리 때문에 오다리가 생기지는 않고요. 네. 오다리는 이제 너무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바깥쪽으로 많이, 안쪽에 힘이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점점 바깥으로 연세도 있으면서 벌어질 수가 있는데, 관절염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아주 이제 관절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안쪽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이쪽이 줄어드니까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이렇게 더 오다리가 되겠죠. 근데 이게 점점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허리 질환이나 이것 때문에 그 오다리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증상이 심하다면 무릎 진료를 따로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 뭐 깔창이라든가 그다음에 근육량, 특히 무릎이 질환이 있으신 경우는 이 허벅지 근육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운동, 엉덩이 근육 키우는 운동들 좀 병행하시면 증상이 좀 나아질 수가 있고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거는 안 아프신 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다 아프신 겁니다. 근데 그 통증을 잘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질환이 뭐 굉장히 심각한지 안 심각한지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도 채팅창에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10계명하고 같이 좀.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목 10계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허리 10계명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총괄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한지. 그래서 척추 질환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척추가 옆에서 봤을 때 척추의 S라인이 중요한데요. 여성분들을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륨감 있는 S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옆에서 봤을 때 S라인을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목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곡선이 앞으로, 전만이라고 그러죠. 곡선은 목은 앞으로 돼 있는 곡선, 등은 뒤로 튀어나온 곡선, 그 다음에 허리는 앞으로 나온 곡선. 아까 자세를 아까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엑스레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곡선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곡선을 유지하는 게요. 그래서 머리가 몸통 위에 있고 몸통이 골반 중앙에 있게끔, 어차피 퇴행을 막을 수는 없고요. 퇴행을 최대한 적게 진행을 하게 되려면 그 곡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일자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일자를 유지하게 되면 척추랑 허리가, 등이랑 만약에 일자로 쭉 펴져 있게 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걸 예방하려고 옆에서 봤을 때 이 S 곡선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곡선을 유지하면서 옆에서 봤을 때 머리랑 몸통이랑 골반이 일자로 유지되는 게 제일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앉아있는 좌식 생활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좌식 생활을 가능하면 줄이는 게 일단은 가장 급선무고요. 앉는 거를 뭐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니까 앉더라도 최대한 머리랑 가슴은 펴시고요. 머리가 가벼워서 붕 뜨는 느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마찬가지로 앉았을 때도 옆에서 봤을 때 일자로 유지하는 자세는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습관을 하려면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개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고개를 좀 들고 가슴을 좀 활짝 펴고 이러는 걸 우리 고객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계속 서로 이제 친구분들끼리 말씀하실 때 고개 떨어질 때 고개 좀 올려라, 가슴을 펴자, 이렇게 서로 코칭해 주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 뭐 연세들도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재환자분들도 뭐 다 고령이 많으시죠. 그래서 뭐 한두 가지만 정하라고 딱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제일 위에 써놨던 가슴을 딱 펴고 고개를 좀 올리기까지 안 된다면 그냥 상체 정면 보는 정도까지 가슴을 쫙 펴고 하늘을 보자를 기억을 해주시면, 그 자세가 매우 척추 질환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꾸 가슴을 쫙 펴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피니까 좀 허리가 좀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도 좀 이렇게 들고, 그 고개가 내려지는 것보다 고개 자꾸 드니까 약간 가벼운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계속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시다 보면 생활 네. 습관처럼 제 젊었을 때 제 친한 친구 중에 한의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의 수술 직전까지 갔다가 좋아졌는데 무슨 자세 훈련 같은 걸 받은 다음에 좋아졌는데,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꼿꼿이, 그 이후로는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거가 항상 생활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까 양반다리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반다리 할 때도 이렇게 꼿꼿이 서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자세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너 계속 그러고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 네. 물어보면 그 자세가 훨씬 편하대요. 네. 그 자세를 하다 보면 그 자세가 훨씬 더 유리한 게 몸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몸에서 쉬운 자세고 좋은 자세면은 유지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그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근육도 더 운동량도 더 유지할 수가 있고요. 디스크 퇴행도 방해되게 되고 그런 장단점이 장점이 많은 자세이기 때문에 꼭 한번 염두를 해봐 두시죠. 네. 또 다른 고객님 질문, 우리 교수님을 만날 시간이 이렇게 없어요. 귀한 시간을 내주고 계시니까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고객님들 서슴없이 우리 현장 관리분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질문 주셨는데 네. 허리 보호대를 쓰고 네. 전만이 많아진다고. 네. 그래서 전만은 아까 제가 가슴을 펴고 하늘을 보시고 배는 내밀라고 그랬어요. 배를 내미는 자세가 전만 자세거든요. 여성분들은 곡선 각도가 좀 크기 때문에 배를 너무 많이 내밀게 되면 전만이 커져요. 전만이라는 게 뭐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배가 앞으로, 목 곡선이 앞으로 되고 허리 곡선은 앞으로 되고 등 곡선은 뒤로 되는 거죠.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전만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보조기 같은 거 너무 세게 이렇게 너무 힘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만 각도가 너무 크게 되면 디스크에는 또 도움이 되는데요. 허리에 관절이 또 있거든요. 허리 뒤쪽에 관절이 있는데 관절이 또 부담이 되세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후만보다는 당연히 전만이 훨씬 좋은데 지나친 전만도 몸에 허리에 완전히 좋은 자세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회복하려는 거는 제일 좋은 자세는 일자, 벽에 나타났을 때 벽이 있으면은 벽에 항상 달라붙는 거예요. 벽을 등을 대고 벽에 달라붙으셔가지고 여기 딱 벽에 붙이고, 그러면 어깨가 붙여야 되니까 펴지잖아요. 벽에 붙이면서 고개를 쫙 위로 쭉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고개 똑바라지고 목은 정상적인 전만, 허리도 정상적인 전만, 등은 약간 구부러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펴지면서 그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붙인 상태로 그냥 그대로 한두 발 앞으로 내게 되면 그 자세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 자세가 근데 굉장히 어려운 자세는 아니에요. 평소에 잘 안 하시는 자세지 그 자세가 어려운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몸이 훨씬 편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가딘 분께서 강가딘 분께서 손가락 저림이 심해지는데 그 척추와 관련이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손가락 저림이 심하다라는 건가요? 이제 저린 건데요. 이제 통증이 디스크 때문에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주 심한 경우는 힘이 빠지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저림 증상이 손가락 저림 자체만으로 제가 딱 이렇게 메시지만 보고는 판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이 손가락 자체만의 문제가 저림이 있다 그러면은 손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연세에 있는 여성분들이 이제 손 많이 쓰고 손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있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이제 여기 손목에 있는 인대들이 좀 좁아지면서 여기 내려가는 말초신경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보통은 손목 터널 증후군은 1, 2, 3, 4번 정도까지가 저립니다. 이 정도가. 손가락 끝만 5개가 다 저리다, 10개가 다 저리다, 그러면 그건 다른 말초 질환 가능성이 높아요. 당뇨라든가 말초신경염 같은 말초질환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요. 목 디스크 때문에 손가락 저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목 통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90%,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고요. 목 통증부터 어깨 통증, 팔까지, 손가락까지 쫙 절여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제 목하고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헷갈린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아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왼손이 저린다. 그러면은 왼손 올려보시는 거예요. 손을 올렸는데 훨씬 편해지고 한 10초, 20초 있어봤더니 편해진다. 그러면 목 디스크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 올려도 뭐 내려도 똑같고 차이도 없다. 그러면 여기 올렸는데 뭐 올려도 내려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관절이나 말초신경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세요. 그래서 의사들도 생각보다는 그거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몇 가지 그런 테스트들도 한번 해보시고 습관 같은 것도 한번 바꿔서 보시고 또 한 가지 여기 손가락 여기 중앙 부위를 네, 중앙 부위를요. 예, 네. 꾹 눌러주세요. 여기 튀어나오고 튀어나온 사이를 한 30초 동안 꾹 본인이 누르시기 힘드시면 다른 사람이 두 손가락으로 두 손으로 꾹 누르셔도 돼요. 여기를 쭉 누르게 되면 손가락이 저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30초 누르시면 이것도 이제 손목 터널 좋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손가락만 저려 하시는 걸로 봐서는 척추랑 연관성은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계속 누르고 있는데 찌릿찌릿하지 않는데 좀 괜찮은 거죠? 네. 그 앞전에 또 질문을 해주신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앞에. 네. 네. 허리가 아파서 허리 보호대를 오래 쓰고 걸을 때도 아프지 않게 걷게 되었는데 최근 전만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만증이 후만이 네. 아닌 보행 시 바른 자세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나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네. 그래서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여쭤보는 분들이 계세요. 보조기 자체는 너무 오래 착용하게 되면 허리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너무 오래 착용하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착용하게 되면 네. 정상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근육들이 활용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근육량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근육량을 줄이면 안 되겠죠.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경우 급성으로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잡아준다든가 자세를 구부려주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겠죠. 보조기를 차게 되면. 보조기를 착용하는 그런 몇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조기 착용하는 거는 저도 권장을 드리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거는 오히려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근육량을 많이 줄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셨나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활동들이 몇 군데에서도 인터뷰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초반에 그때 인터뷰가 한참 왔었는데 3월달, 4월달에는 인터뷰가 네. 그때 코로나 때문에 허리 척추 질환이 목 질환이 더 많아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그때는 솔직히 제가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3, 4월 때 그때는 조금 늘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명확해졌습니다. 활동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데다가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걸음걸이라든가 일상생활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특히 척추 질환 호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저희가 뭐 가만히 있고 운동 안 하면 좋아질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척추 질환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관리를 저희가 잘 끌어안고 잘 다독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지 갑자기 딱 치료 한번 받고 주사 한번 맞고 무슨 치료를 받아서 정상으로 돌이키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권장드리는 거는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실내에서 뭐 딱 시간 정해놓고 15분, 20분 정도 빠른 걸음 그냥 제자리 걸음 걸으시면 됩니다. 실내에서 뭐 빙빙 도셔도 되고요. 실내에서 스트레칭 하셔도 되고요. 우리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접근성이 좀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환자가 늘었느냐는 질문을 이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학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서 정말 그 모바일 보는 시간이 더 많고 또 게임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10대, 20대 환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또 이렇게 많이 오는지 저희 의사들 이제 저는 이제 허리도 그렇고 목 환자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네. 목을 많이 수술하시고 치료하시는 교수들 모임이 있어요. 의사들 모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는 스마트폰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왜냐면 너무 안 네. 좋거든요. 스마트폰 네. 자체가 아유. 뭐 태블릿 PC라든가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너무 안 좋은 자세를 유지하거든요.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도 거북목. 지하철 네. 타게 되면
한번 보시면은 10명 중에 한 9명 정도가 딱 이러고 계세요. 최소한 제가 각도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30도는 평균인 것 같아요. 30도 평균이면 머리에 10kg짜리 딱 쥐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10kg 쌀을 계속 들고 다니는데 목 디스크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목 질환에는 아주 안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세를 어떻게 변경을 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자세를 좀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조금 단기간으로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오랫동안 보는 똑같은 자세로 보더라도 짧게 보는 거랑 오래 보는 거랑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시간을 정해놓고 보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벌써 라이브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그리고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아까 중간에 이해가 쏙쏙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많은 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강경준 교수님과 목과 허리 질환 관리 및 척추 협착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관심이 많은 질환인 만큼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다 해소가 되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아마 우리 고객님들께서 화면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방송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거 아니신지. 근데 또 우리 라운지에서 뵈시면은 고객님들 또 제가 지금 전해 드렸던 그런 정보도 좀 전달해드리고 그다음에 십계명에 대해서 또 우리 고객님들께서 좋은 습관을 가져서 좀 오랫동안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라운지 그다음 롯데백화점을 이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이것만큼은 꼭 당부하고 싶다, 이것만큼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자세가 운동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데 가슴을 쫙 펴고 하늘을 봐라. 제가 오늘의 테이크 홈 메시지로 남기고 싶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셔서 우리 강경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